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이 막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수정입니다. 오후장에 낙폭을 줄이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코스피가 현재 0.34%, 코스닥이 0.25%까지 현재 낙폭을 줄였는데요. 그래도 주도주가 없는 상황에서 시장은 계속 잘 가는 느낌도 아니긴 하지만 그렇다고 좀 위험한 느낌은 또 안 들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더운 날씨만큼이나 전력 소비로 블랙아웃 우려가 나오면서 옴니 시스템 같은 종목들, 스마트 그리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의 오늘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좀 상승하는 종목을 미리 찾아서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가지고 있었던 종목을 잘 관리를 해나가든지 둘 중에 한 가지는 좀 전략을 잘 취해봐야 될 것 같은데 혼자서는 그 두 가지 다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 마감인박 60분의 승부와 함께 하시면서 종목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종목 상담 접수해드리겠습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상담 도와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하시고요. 지금 이 방송 시청하시면서 옆에 채팅창에 댓글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이쪽을 통해서도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주실 위원님 인사해 드리겠습니다. 최충성 위원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최충성 위원님과 종목 상담도 받아보시고요. 앞에 오늘장, 내일장에서도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굉장히 유심이기에 세심하게 살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시장 대응, 종목 대응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겠죠. 간편하신 방법 준비를 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최충성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니까요. 그거 누르고 간편하게 입장하셔서 정보 많이 받아가시고 또 성공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종목 상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번호는 02-3153-2611 또는 2612번입니다. 전화 주시면 직접 통화하시면서 궁금한 점 자세하게 물어보실 수 있으니까 전화 많이 주시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역시 받고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종목 화승코퍼레이션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가 3,590원에 비중 30%인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승코퍼레이션 현재 3,050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고 30%. 지난주쯤에 이제 급등이 나왔었는데 그때 아마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위원님 상담 도와주시죠. 일단 화승코퍼레이션 관련해서는 자동차 부품주로 좀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종목인데 최근에 좀 상승이 나오다가 한 보름 정도 쉬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2주 정도 좀 낙폭을 발생시키면서 눌림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3,000원짜리 좀 지지를 해주고 있어요. 일단은 조금 2,960원 정도인데 일단 지금 자리 라인 잘 지지해주면 물론 조금 더 밑으로 빠질 수도 있겠지만 다시 상승을 해줄 겁니다. 지금 자동차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종목들 좀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죠. 일단 자동차 관련주들은 현대차, 기아차, 자동차 부품 지금 이 종목 말고도 다 쉬어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 전에 좀 상승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쉬어간다라고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간적으로 투자를 해보신다면 충분히 다시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다만 단기적으로 좀 반등이 나와준다면 어느 정도 좀 비중 조절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3,500원 정도 일단 1차적인 목표 구간으로 보시고 한번 대응 여부를 좀 검토하셨으면 좋겠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4,000원 이상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간 투자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장기적인 관점을 앞으로 상승 여력 더 남아 있으니까요. 보유하시면서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전화 상담 이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OCI요. OCI고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될까요?
12만 3,500원에 15%요. 12만 3,500원에 15% 비중입니다. OCI가 최근에 계속 박스권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아주 높은 가격대이다. 이미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14만 7천 원까지는 올라갔었거든요. 지금 구간에서 손실폭 줄일 수 있는 방법, 수익 낼 수 있는 방법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OCI 관련해서는 뭐 지금 10만 원 정도 좀 지지 여부를 11만 원 정도 지지 여부 체크해 주시고 일단 뭐 지금 박스권을 좀 지나고 있습니다. 뭐 상단에 조금 넓게 잡아드리면 14만 원부터 지금 11만 원까지 박스권 구간인데 일단 지금 자리를 지지해 줘서 일단 반등이 나와준다면 1차적으로 목표 구간은 12만 원 정도 한번 지켜보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기업이나 이런 것들 좀 보다는 지금 뭐랄까요? 그러니까 수급적인 부분의 문제. 사실 작년에는 뭐 그린 뉴딜 정책과 관련돼서 굉장히 좀 많이 상승이 나왔지만 지금은 조금 재료가 좀 없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지금 나오고 있는 대선 주자들 내년에 이제 그 대선도 있기 때문에 일단 관련 주자들이 뭐 친환경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해줘야 사실 수급이 들어오고 상승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일단 지금 당장은 강력한 좀 추세 돌림이 나오는 그런 재료가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이제 말씀드리자면 태양열 관련해서는 사실 국내에서 태양열을 유치하기엔 굉장히 좀 힘듭니다. 사실 태양열과 관련돼서 이제 매출이 거의 발생하는 부분 대다수가 일단 외국에 수주를 해서 이제 발생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뭐 재무제표 관련돼서도 이제 뭐 4천억, 5천억 정도 거의 이제 달성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추정치이지만 일단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영업이익에 개선이 되는지 좀 확인하실 필요까지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흐름은 조금 관망하시고 시간적으로 좀 지켜보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답답하시면 일단 12만 원 정도에서 좀 빠져나오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뭐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되나요? 아니면 기다리셔야 됩니다.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시장에서 재료가 나올 부분이 없거든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주식은 굉장히 선행지표예요. 작년에 2만 원부터 14만 원까지 거의 뭐 600%, 700% 정도 올라갔던 그런 종목이에요. 물론 굉장히 좀 오래 기다리시면 다시 상승이 나오겠으나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항상 이제 주식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할 만한 종목을 좀 보셔야 되는 게 맞는데 OCI는 지금 당장 살 이유가 없어요. 사람들이. 냉정하게 뭐 정책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뭐 흐름 정도는 체크해 볼 필요는 있으나 최근에 또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 뉴딜 2.0 관련돼서 또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런데도 주가 흐름이 나오지 않았죠. 그럼 지금 당장은 뭔가 움직이기가 애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시고 기회비용을 한 번쯤은 좀 고려해 보시고 지금 내가 기다려야 될 자리인가 아니면 빠져나와서 조금 다른 종목을 사봐야 될 그런 구간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 잘 좀 연구를 해보시는 그런 시간으로 좀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OCI 상담 도와드렸고요. 일단은 좀 답답한 흐름 나올 수 있다고 관망 의견 주셨고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12만 원대에서 종목 교체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전화 상담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한화 솔루션 하나솔루션이고요. 네,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55,500원에 15%입니다. 55,500원에 15%입니다. 이 종목도 지금 박스권인데 손실 중이십니다. 아까 OCI도 그렇고 하나솔루션도 태양광 관련 업체들이고 가격대에도 이렇게 조금 고점에서 지금 손실이 나신 상황이라서 아마 비슷하게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OCI와 좀 비슷한 맥락이에요. 지금 친환경 관련해서는 힘을 당장 주기는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만 뭐 시간적으로 기다려 보신다면 뭐 투자는 양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박스권을 좀 지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자리 잘 지지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많이 밀린다고 하더라도 4만 원은 좀 지지 여부를 체크를 해주시고 4만 원 이탈된다면 이제 비중 조절 좀 어느 정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뭐 시간적으로 좀 끌어가신다면 매수하
말씀하신 가격대 5만 원 정도는 한번 와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좀 강력한 추세 돌림이 나오는 그런 강력한 재료가 조금 뒷받침이 돼야 되고 일단 그래야 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도 뭐 마찬가지죠. 9,000원부터 좀 58,000원까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많이 쉬어가야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요 앞전에 하신 그 OCI랑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나요? 맞습니다. 지금 친환경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그린뉴딜 관련돼서 움직였던 종목들이 있잖아요. 예. 뭐 태양광, 수소, 뭐 자동차는 좀 별개입니다. 수소차 네. 관련돼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수소 그리고 풍력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시간적으로 많이 기다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상승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작년에. 네네. 보시면 거의 1년 동안 상승을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많은 물량 소화를 하는 건 사실 쉽게 말씀드리면 개인 투자자 물량이 떨어져 나가야 돼요. 네, 여기 지금 잡혀 있는 개인 투자분들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이 물량 나간다. 언제까지 나갈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굉장히 지루하게 길게 끌고 가야 개인들은 떨어져 나갈 겁니다. 주가의 상승은 내가 버티기 힘들 때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팔고 나면 올라가네? 이 소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어떤 네.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네네. 일단은 지금 좀 흐름을 지켜보시고 조금의 단기 수익 관점에서 짧게 한 5만 원 정도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길게 보진 마시고 예. 추세적으로 돌림이 나온다고 해서 완전히 상승이 나올 거면 5만 원짜리를 정말 강력하게 돌파를 하고 그 다음에 상승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자리까지 가기에는 좀 박스권을 계속적으로 좀 그려갈 수 있습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서 내가 기다려야 될 자리인가 아니면 조금은 비중 조절을 해서 다른 종목으로 좀 기회비용을 살릴 것인가에 대해서 좀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한화솔루션도 4만 원 지지는 보고 조금 더 시간 투자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좀 답답한 흐름 나타날 것 같은 OCI 그리고 한화솔루션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잘 고민해보시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여러분의 종목 고민 받고 있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뭐 친환경 관련주들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어떤 종목이라도 저희가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많이 보내주시고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전화 상담 또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CS 위드요. 네, CS 윈드고요. 매수가 네.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81,200원이고요. 20%요. 81,200원이고 비중 20%입니다. 수전님 혹시 스피커폰으로 통화 중이실까요? 네네. 네, 스피커폰은 꺼주시면 저희가 좀 울려서 그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S 윈드도 뭐 친환경 테마인데 이제 풍력 네. 관련 주제 앞에서 태양광을 봤었다면 이번에는 풍력 쪽으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약간 고점에서 이제 매수를 하신 느낌이에요. 역시나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네. CS 윈드 관련돼서는 이제 풍력 관련주로 거의 뭐 네.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는데 뭐 앞서서 말씀드렸던 하나솔루션이나 OCI 같은 뭐 태양광, 태양열 그리고 네. 뭐 수소와 관련돼서는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앞에 말씀드렸던 종목들보다는 조금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데 왜냐면 뭐 클린 에너지 관련돼서도 묶여서 움직일 수 있고 탄소 배출권 관련돼서도 조금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최근에 뭐 아스트 인수와 관련돼서 좀 이야기가 나왔었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은 괜찮은데 주가는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너무 멀리 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뭐 매출 증가, 기업 정보에서 재무제표의 증가를 보더라도 사실 앞서서 사실 재무제표 추정치로 한번 본다면 기존에는 뭐 600억, 900억, 그 다음에 뭐 1,300억, 1,800억 이렇게 늘어나는 수치는 굉장히 괜찮은데 앞서 살펴봤던 뭐 태양광이나 수소보다는 굉장히 좀 적거든요. 늘어나는 폭 자체가 매출 자체는 굉장히
막 크게 늘어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 점은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추세적으로는 뭐 다듬어가고 있는 구간이에요. 뭐 박스권도 거의 다 벗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인내만 좀 하시면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1차적으로 목표 구간은 9만 원, 그 다음에 조금 멀리 보신다면 11만 원 이상 한번 지켜보시고 끌어가시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언제쯤 한 언제쯤 올라갈지는 사실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할 때 가겠죠. 지금 중요한 거는 사실 그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제가 뭐 OCI나 오늘 다 이런 종목들 좀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시장에서 그렇게 뭐 재료가 나올 만한 부분들이 없어요. 지금 당장은. 예. 지금 뭐 친환경과 관련된 얘기를 정책에서 하지 않죠.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한다고 해도 지금 당장에 뭔가 말이 먹힐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고 임기가 이제 거의 만료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새로운 대권 주자들이 사실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친환경과 관련된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다기보다는 뭐 부동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면 더 하겠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시간적으로 조금은 투자가 좀 필요한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7,000원부터 거의 10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앞선 두 종목보다는 조금 덜 쉬어갈 수 있겠으나 충분히 뭐 상승 여력은 있습니다만 이제 시간적인 부분에 문제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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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역시나 시간 좀 걸릴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11만 원대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문자 상담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내주신 종목 엑세스바이오 보내주셨고요. 매수가가 31,000원이고요. 비중 5%입니다. 자, 이 종목 진단키트주라서 등락이 좀 심한 편이죠. 지금 이번 주 내내는 음봉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제 이게 손절을 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지금 흐름까지는 좀 양호하다라고 보이고 있는데, 사실 뭐 진단키트나 제약바이오 최근에 뭐랄까요, 코로나 백신 때문에 좀 움직였던 종목도 뭐 대부분이 그랬지만 실질적인 내재 가치가 없는 그런 종목들은 좀 피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오히려 뭐 수익을 내시려고 좀 접근하신다면 올라가는 자리보다는 바닥권에서 좀 짧게 치고 빠지는 그런 전략으로 좀 보셔야 될 거고, 일단은 기존에 좀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오히려 손실폭을 줄여서 빠져나오시는 그런 전략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61선 정도 제가 봤을 때는 뭐 비중 짧게 보신 걸로 봐서는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신 것 같은데, 61선 지지 여부 한번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저 자리가 이탈이 된다면 2만 원 정도까지도 한번 밀렸다 갈 수 있어요. 일단은 25,000원 61선 지지 여부 26,000원 구간인 것 같은데, 저 구간 좀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반등이 나와준다면 뭐 4만 원 정도 보는 건데, 사실 뭐 진단키트 관련돼서 지금 코로나 확진자 굉장히 증가하고 있지만 뭐 그렇게 제약바이오 작년만큼 그렇게 세지 않거든요. 기대감은 좀 버리고 짧게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6,000원 지지가 나오면 그래도 4만 원까지는 다시 반등 여력이 남아있긴 한데요. 그래도 지금 좀 불안한 모습 남아있기 때문에 유동적으로 빠르게 좀 대응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원시스라는 종목을 보내주셨고요. 매수가가 19,600원에 비중 50%입니다. 이 종목도 박스권인데 오늘 그래도 뭐 빨간불 그려내고 있거든요.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네, 다원시스 같은 경우에는 뭐 박스권 그려가고 있는데, 매수 가격 지금 한 19,250원 정도에서 이제 물량을 좀 모아가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자리 충분히 뭐 끌어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저점은 18,500원 정도 한번 지켜봐 주시고, 일단 저 자리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는 계속 좀 끌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중간중간에 지금 뭐 23,000원 구간 여기까지 좀 박스권을 잡아드리고 싶은데, 중간중간에 윗골 다는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일단은 뭐 시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22,000원에서
22,000원짜리에서 23,000원짜리에서는 어느 정도 좀 비중 조절하시고 추세적으로 완전히 좀 돌파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유동적으로 대응 반복하자. 만약에 단기적으로 접근이 조금은 어려우시다면 시간적으로 조금 걸릴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기술적인 흐름은 굉장히 양호한 상태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양호하게 보시고 박스권 대응 유동적으로 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 전화 상담 가능한 곳 한 번 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2-3153-2611 또는 2612번이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전화 상담 연결돼 있죠.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대주, 전자, 제주. 대주전자재료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예, 비중은 15%고요. 네. 예, 5,1,500원입니다. 5만 원일 때죠. 51,500원. 예. 51,5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지금 매수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6만 700원에 지금 거래되고 있으니까 정말 매수 잘하신 것 같은데 지금 매도해야 될지 위원님 상담 도와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매물대 돌파하는 자리에서 굉장히 좀 잘 진입하셨는데 일단은 뭐 지금은 예측하시기보다는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예측해서 대응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거래일 전에 이제 강하게 좀 양봉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한 번 정도 쉬었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인데 지금 단기적인 고점 라인이 조금 될 수도 있지만 아직 추세는 살아 있어요. 일단 다음 주 정도에 지금 자리 좀 이상의 좀 상승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 일단 끌어가시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만약에 5일선을 타고 쭉쭉쭉쭉 올라간다면 5일선 깨기 전까지는 계속적인 보유 말씀을 드리겠고 어쨌든 뭐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에는 뭐 좋은 기업이고 다 알고 계신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매출도 뭐 꾸준히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뭐 기존에 20년도에는 뭐 90억 정도 달성했다가 이번 연도부터는 뭐 거의 200억씩 뛰는 그런 모습인데 어쨌든 뭐 성장성이나 지금 기간 매수 외인들 매수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서 팔아야 되느냐는 외국인들이 어디서 본격적으로 덜어내기 시작하느냐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수급 연이어서 뭐 4일 동안 지금 들어오고 있으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끌어가시고 만약에 팔기 시작한다 그럼 나도 팔고 나왔다가 일단은 다시 좀 접근을 노려보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가 얼마라고? 목표가는 지금 신고가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잡아드는 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에 보신다면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한번 바라보시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측을 하고 지금 대응하셔야 되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때 상황에 맞춰서 대응하셔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예, 일단은 오늘 반 안 팔아드리겠습니까? 내 월요일 장 안 떨어지겠습니까? 월요일장에서 한번 다 파셔도 되고요. 만약에 궁금하시면은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질문하신 다음에 매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네, 그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대주전자재료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목소리가 익숙해서 몇 번 전화 주셨던 분인 것 같은데 수익 축하드리고요.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전화 또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SK 비넥스는요. SK이노베이션이고요. 매수가 네. 비중 어떻게 될까요? 27만 원에 20%인데요. 27만 원에 20% 맞을까요? 네, 가져가도 되는가 쳐 내려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실 SK이노베이션 전망 좋다고 계속해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주가는 그러니까. 박스권의 흐름 계속 그 가격대에서 움직이다가 최근에 한 1, 2주 정도 좀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고민되실 것 같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어떻게 되나? 할까요, 이 종목?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거 어떻게 일단 되는지 모르겠네요. SK이노베이션 매수를 하셨는데 좀 불안하세요? 불안해요 좀. 저 왔다 갔다 하니까. SK라는 기업이 불안하신 거예요? 아니 좋다 그랬는데 네. 안 가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SK라는 기업인데
불안해하시면 대체 어떤 좀 종목을 길게 사야 가져야 되는지. 안 불안하실까?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죠? 투자를 하셨으면 어느 정도 기업의 가치를 믿고 기다리셔야 되고 그게 하루 이틀 만에 반영이 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좀 기다려야 되는데. 당연하죠. 투자를 하신 거예요, 지금. 네, 부동산 같은 거는 뭐 10년, 20년 하면은 뭐 1억, 2억 올라간다 하면은 10년, 20년 그냥 기다리시잖아요. 네. 주식은 왜 하루 이틀 못 기다리실까? 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어쨌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좋은 기업이에요. 지금 사실 그 부분이에요. 지금 유가 자체는 사실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뭐 최근에 원유 감산 얘기가 좀 나오긴 했었는데 사실 유가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반대로 간다? 여기에서 좀 포인트를 얻으셔야 돼요. 일부러 올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유가 관련주들 뭐 이것뿐만 아니라 다 그냥 사셔도 됩니다. 그 정도인데 사실 지금 시장에서 반응이 되지 않는 거는 뭐 다른 것들 뭐 여러 가지들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냥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가가 사실 의미가 없다는 부분이고 만약에 그 부분이 이슈가 된다면 주가는 바로 상승을 해줄 거기 때문에 어쨌든 천천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못해도 30만 원까지 갈 거고 그 이상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25만 원까지만 열어두시고 만약에 저 자리가 이탈 나온다면 비중을 조금 줄이시면 돼요. 그냥 쉽게 가신다라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외국인 매수나 뭐 기관들도 꾸준하게 뭐 샀다가 팔았다 좀 반복하고 있긴 하지만 외국인 매수도 들어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멀리 보시고 천천히 좀 지켜보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길게 가져가야 되겠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조금 천천히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유튜브 상담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인스코비 보내주셨고요. 매수가 3,200원에 비중 20% 보내주셨는데 자, 이 종목이 또 스마트 그리드와 연관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 뉴스가 또 들어와 있습니다. 뭐 영국의 자회사와 국내 독점 총판 계약한다라는 소식에 오늘 지금 15%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거든요. 앞으로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 또 매도해야 될 타이밍인지 위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인스코비 관련해서는 저번에 이제 제가 종목 진단을 좀 했나 보네요. 네, 선이 그냥 그어져 있는데 뭐 4,000원까지 딱 그어드렸어요. 상단에. 뭐 지금 그은 게 아니고 저번에 그어놓은 겁니다. 일단 지금은 기계적으로 조금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을 하셔야 되는 그런 구간인데 일단 추세적으로 양호하기 때문에 4,000원 돌파 여부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박스권에 gat혀 있는데 여기 물량 소화를 해줄 것인가에 따라 조금 주가의 흐름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 매수하신 자리가 너무 그렇게 높은 자리가 아니에요. 거의 뭐 바닥권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끌어가시면서 한 4,500원에서 5,000원 정도 1차적으로는 한번 지켜보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괜찮은데 일단은 기업의 가치로 본다면 조금 의문이 드는 종목이에요. 사실 인스코비가 뭐 오래된 사실 굉장히 좀 오래됐는데 이렇게 보신다면 기업 정보에서 이제 재무제표는 사실 그렇게 뭐 좋은 기업은 아닙니다. 일단 뭐 적자 기록했다가 흑자 기록했다가 뭐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재료들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수익에 들어오는가를 좀 보실 필요가 있고 지금 유보율이 잡히지 않는다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의구심이 드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단순하게 기술적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좋지만 항상 주가가 상승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항상 발목을 잡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제표는 그때그때 확인을 하시고 영업이익이나 유보율, 부채 비율이 좀 개선되는지를 좀 확인하실 필요는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높게 잡아주셨는데 유보율 같은 경우가 지금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꼭 주의하셔서 수익도 챙기시고 안전하게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또 유튜브 상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비코전자 보내주셨고요. 매수가가 8,360원에 비중 15%입니다. 이 종목이 등락이 좀 한 1, 2개월 사이에 계속해서 심했었는데요. 지금 그래도 반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전략 부탁드릴게요.
일단 아비코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역시나 좀 박스권이에요. 살짝의 우상향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뭐 거의 다 수렴한 모습입니다. 만약에 좀 답답하셔도 매수하신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고 1차적으로 목표가는 한 9,0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인 매수가 최근에 좀 들어오고 있어요. 4월부터 일단 출렁출렁하는 구간에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끌어가시는 전략, 뭐 지금 짧게 대응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멀리 보시고 끌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시장 영향이 그렇게 막 받지 않는다면 뭐 충분히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10,000원에서 11,000원 정도까지는 뭐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하단에 좀 지지 라인은 지금 상황에서는 7,400원 정도 체크해보자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400원 지지라인 보고 일단은 끌어가면서 지금의 상승을 좀 이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다음도 문자 상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종목을 보내주셨습니다. 휴마시스고요. 매수가가 24,600원입니다. 그리고 비중이 58%인 걸 보니 여러 번 매수도 하시고 또 매도도 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등락이 굉장히 심한 종목이죠. 지금 또 진단키트 주와 관련해서도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나와야 될지 또 이 종목도 상담 부탁드릴게요. 일단 휴마시스 관련돼서는 제가 기존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코로나와 관련돼서 뭐 진단키트나 백신 관련해서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였어요. 최근에 실질적으로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굉장히 많이 움직였는데 조금은 무리한 투자를 하고 계신 게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작년처럼 몇백 프로씩 상승하겠지라고 그런 좀 생각을 좀 버리실 필요가 있는 그런 종목이고 일단 지금 개파락이 좀 나왔는데 뭐 오늘 좀 그런 이슈가 나왔어요. 제가 공시를 좀 본 것 같은데 뭐 SD 바이오 센서가 나오니까 휴마시스가 떨어졌다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일단은 네, 관련된 부분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주가가 떨어질 자리에서 그냥 회송이 된 겁니다.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좀 전략을 말씀드리자면 21선은 다행히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받고 바로 반등 V자가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자리에서 힘을 받지 못하고 한번 밑으로 빠지게 되면 굉장히 올라오기 힘듭니다. 일단은 그 점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지금은 내가 손실을 하나도 안 보고 좀 빠져나오고 싶어라고 접근하신 것보다는 조금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언저리에서 빠져나오시는 그런 전략으로 좀 취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1차적으로 목표간 하단 지지라인은 21선 좀 체크를 해주시고 1차적인 목표가는 25,000원 정도 한번 바라보시고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비중도 많으시기 때문에 사실 이런 종목들 물리게 되면은 굉장히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일단 뭐 적자를 계속적으로 4개년 기록을 하다가 이제 흑자로 돌아섰지만 사실 지금부터가 문제거든요. 어떻게 거의 뭐 진단키트나 그런 것들 빼고 나머지를 좀 어떻게 이제 하느냐에 따라서 일단 이런 부분들이 좀 관련된 공시나 이런 것들 잘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 기업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기대감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너무 큰 기대감보다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방어적으로 움직이자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액세스 바이오도 그렇고요. 지금 네. 휴마시스도 그렇고 진단키트가 작년만큼 크게 상승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정말 끝날 때 끝나지가 않는 게 이 코로나19인 것 같아요. 지금 네. 제주도도 다음 주부터 이제 다시 3단계로 격상되면서 뭐 4인 이상 모이지 말아야 된다라는 뉴스 지금 속보로 들어와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진단키트주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놓고 싶어도 놓지를 못하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네. 보내줘야 되나요, 정말? 굳이 보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사실 그거예요. 아까도 이제 액세스바이오 네. 말씀드릴 때 말씀드린 거지만 뭐 저점에서 이제 상승이 나오는 것들을 굳이 보이는데 놓칠 필요는 없죠. 다만 작년 같은 기대감을 가지고 접근하시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만약에 단기 스윙 관점에서만 뭐 하루 이틀, 4일, 5일,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내외에서만 한 20% 정도 크게는 한 그 정도 먹겠어라고 접근하신 건 괜찮지만 이게 기대감이 많이 좀 반영이 되면 왜냐면 이게 굉장히 좀 함정인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주식에 입문하신 분들은 거의 뭐 제약바이오 코로나 관련된 것만 사면은 뭐 500%, 600%
바로 1000% 가는 것들을 뭐 2, 3주 만에 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굉장히 좀 박혀 있거든요. 그런 생각들을 계속적으로 버리지 못하면 조금 힘드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신규로 접근하신다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올 수 있어요. 다만 짧게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작년에 좀 손실을 많이 보신 분들은 빠져나오시는 기회로 삼으셔야지 추가 매수를 해서 무례하게 접근하시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은 조심스럽게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한번 지켜본다면 수급이 그렇게 강하게 받지 않는다는 거 아마 느끼실 겁니다. 실제로 느끼실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왜 그럴까? 생각보다 움직이지 않네? 라고 했을 때는 작년과 다르다라는 걸 이미 감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그런 점을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작년만큼의 강한 상승세는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지금 뭐 무턱대고 들어가시기보다는 대응하는 쪽으로 전략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 도와드릴게요. 문자 상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보내주셨고요. 매수가 65,000원에 비중 25%입니다. 지금 딱 매수가 부근이고 횡보하는 모습인데 상담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뭐 상승 나오고 조금 옆으로 쉬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뭐 조금 더 횡보를 이어간다면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물론 한번 빠졌다 가더라도 6만 원 정도인데 최근에 이제 일주일 전에 이 물량 소화를 다 해줬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굳이 빠질 자리 만들지 않을 것 같고, 일단 6만 5천 원짜리 좀 지지 여부 체크를 해주시고 끌어가신다면 다시 7만 원 이상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중장기적으로 한번 끌어가신다면 뭐 8만 원, 9만 원까지도 지켜보셔도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까지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마감 예상 체결지수 확인하겠습니다. 네,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0.35%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장중에 낙폭을 많이 줄여 나갔습니다. 3,274.77포인트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분봉상의 흐름으로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전장에 조금 더 안 좋았다가 오후장 들어서 힘을 내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약보합권에서의 움직임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도는 나왔습니다만 그만큼 많이 상승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현재 0.35% 하락 구간 지나고 있고요. 수급 상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기관이 4,600억 원 매도 우위, 외국인은 2,494억 원 매도하면서 쌍끌이 매도세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들은 매수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7,419억 원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오늘 다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12% 하락하고요. 또 SK하이닉스가 2.02% 하락하면서 반도체 대형주들의 하락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8만 원 이탈해서 79,7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고, SK하이닉스도 12만 원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 12만 1,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0.67% 장중에 고점 다시 한번 기록을 했었는데요. 하락으로 전환이 됩니다. 44만 6천 원에 거래되고요. 카카오가 1.25% 오늘 크게 쉬어갑니다. 15만 7,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0.68% 하락하고 있고요. 다음 6위부터 10위 확인하겠습니다. 네, 혼조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늘 강한 상승세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는 2.97% 상승하면서 90만 원에 6위에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LG화학이 7위로 밀려났는데요. 1.10% 상승하면서 82만 7천 원에 양호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 삼성 SDI가 0.13% 약보합권에서 74만 9천 원, 현대차는 0.86% 하락하면서 22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0.94% 오늘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0.23%로 역시나 낙폭 많이 줄였습니다. 현재 1,051.92포인트로 1,055포인트가 고점이죠. 그래서 계속 고점 부근에서 좀 횡보하는 모습이다라고 이거래 연속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분봉상의 흐름 체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장 초반보다 역시 장 후반에 가면서 힘을 내주는 모습은 코스피와 비슷했습니다만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탄력이 좋은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수급 상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이 코스피보다는 적습니다. 기관이 955억 원, 외국인이 237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개인들이 1,295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까지 확인해 보시죠.
네, 혼조세 보이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06% 상승으로 11만 4,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어제 4위로 밀려났었습니다. 오늘 보합권의 움직임 15만 7,300원에 거래되고 있고 카카오게임즈가 6.16% 오늘도 크게 상승하면서 86,200원에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오늘은 눌립니다. 0.04% 쉬어가면서 26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고 펄어비스는 1.19% 상승합니다. 6위부터 10위 확인해 보시죠. 네, 혼조세 보여주고 있고 SK 머티리얼즈만이 0.86%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6위에서 10위까지는 역시나 시젠 같은 진단키트들의 하락세, 그리고 공매도 어제 시도가 됐었던 HLB도 오늘 좀 큰 폭의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크게 상승하거나 크게 하락하는 움직임이 있다기보다는 계속해서 순환매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 내내 조금 갈피를 잡기는 어려웠던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또 안 좋다라고 판단하기에도 어려워서 답답한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위원님께 의견 들어볼게요. 네, 이제 계속해서 뭐 말씀드렸지만 뭐 박스권장 거의 옆으로 이제 횡보해가는 박스권장인데 조금은 답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뭐 시장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뭐 금리 인상이든 뭐 테이퍼링이든 그런 부분을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시장이 뭐 그렇게 상승도 하지 않고 사실 뭐 그게 아니더라도 하락도 하지 않고 굉장히 답답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일단 지금 흐름은 뭐 조금은 좋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이 아직은 뭐 하락하려고 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준비할 시간을 준다라고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그런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어떻게 지금 시장을 좀 이겨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보시는 그런 시간으로 좀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시장 상승 여력은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만 제가 뭐 연초부터 계속으로 말씀드렸었는데 3,500 정도예요. 거의 다 이제 올라왔습니다. 더 상승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한다면 좋겠지만 뭐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답답하죠. 어쨌든 지금 상황을 오히려 이용을 해서 뭐 그때그때 주식시장은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뭐 저도 짧게 한 그런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내가 어떻게 좀 대응을 할까 좀 진화를 하려고 사실 저는 그랬거든요. 일단 지금 상황 답답하다 하지 마시고 이런 상황들은 언제든 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지금 시장을 이용해서 어떻게 좀 수익을 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시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는데 어쨌든 지금은 호재가 굉장히 부재한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금리 인상이든 테이퍼링이든 이런 부분이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시장에서 반응이 되지 않고 우리도 이제 우리 스스로도 느낄 거예요. 뭐 테이퍼링이든 안 해줬으면 좋겠어. 안 했어? 그러면 그냥 이 정도이거든요. 뭐 뜨뜻미지근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고 중요한 건 그래서 수급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지금 시장의 방향이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 기관의 수급을 좀 잘 체크해 보실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지금 주도 섹터가 부재해요.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주도 섹터가 부재하고 사실 주도 섹터가 만들어질 만도 했거든요. 정책 관련주 최근에 뭐 부동산이든 이런 것도 올라가다가 대부분 지금 정책 관련주 안 보실 겁니다. 근데 지금이 좀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책 관련된 대선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사람들이 뭐 대권 출마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는 건 지금 물량을 모으고 있는 아니면 눌림목을 지나고 있는 그런 자리다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들이 수급이 좀 분산이 되었던 건 사실 코로나 확진자가 갑자기 좀 증가를 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시장의 방향에서 힘에서 내가 정말 제약바이오를 준비해야 될지 아까 앵커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서 좀 답을 드리는 건데 어떤 부분에서 힘이 강하게 받는지를 좀 보셔야 돼요. 이거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주식이라는 건 내가 사고 싶은 종목을 사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어떤 종목을 지금 시장에서 정말 강하게 움직일지를 보고 내가 매매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포트폴리오나 이런 거는 좀 섣불리 막 갈아타라라고 말씀을 드린 거 아닙니다. 지금 단타 대응도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에요. 뭐 상승하는 종목들도 상승 폭장체가 굉장히 짧거든요. 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뭐 20% 내외에서 거의 움직이는 종목들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두 종목이 상한가에 달성을 하니까 다른 종목들도 좀 따라가고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섹터가 강해서 이제 상승을 한다기보다는 어거지로 좀 상승하는 그런 종목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구분을 해서 내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 좀 많이 좀 연구를 하셔야 되는 그런 구간인데 뭐 답답한 시장은 분명합니다만 내가 어떤 종목을 준비를 한다면 그런 섹터를 잘 본다면 주도할 섹터를 내가 미리 선점을 해놓는다면 이런 시장을 잘 이겨낼 수 있고 굉장히 크게 오히려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답답한 시장 상황이지만 힘이 좋은 섹터는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걸 지금 찾아 나설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런 게 어떤 게 있나 궁금하신 분들은요. 최충성 위원님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최충성 이렇게 3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립니다. 이곳에서 많은 정보도 오고 가고 있으니까 잘 살펴보시고 좋은 종목 찾으셔서 꼭 성공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감된 지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0.28% 내려갔습니다. 3,276.91포인트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 0.22% 내려가서 1,051.98포인트에 마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하락을 하게 됐는데요. 그 폭이 크진 않습니다. 2원 내려가서 1,139원 50전에 맞췄는데요. 1,140원을 이탈했다라는 점 계속 좀 박스권의 움직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 계속 도와드려야겠죠. 오늘도 전화 상담, 문자 상담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바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그린 플러스입니다. 그린 플러스고요.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매수가는 16,850원에 10%입니다. 16,850원에 10%. 이 종목도 급등 후에 좀 횡보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매수하셨죠? 예, 이번 주일에 매수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매수하셨고요. 상담 예. 바로 도와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일단 그린 플러스 관련돼서는 이제 매수 뭐 저번 주쯤에 하셨는데 뭐 박스권 구간 기존에 상승이 나오고 좀 횡보하고 있는 그런 자리에서 진입하셨어요. 뭐 가격적인 메리트도 충분히 있는 구간이고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좀 투자를 해주셨으면. 비싸게 매수하진 않았죠? 네? 제가 좀 고가에서 매수한 건가요? 아니요. 고가에서 매수한 건 아니죠? 네. 뭐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적당한 자리에서 좀 매수하셨고. 예. 음. 앞으로 전망은 그게 스마트팜 쪽인데 앞으로 전망이 좀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저는 항상 매수할 때 분할 매수를 하는데 그건 이제 1차 매수했고 이제 2차 매수를 한 번 더 하고 싶은데 비중 얼마나 어느- 담으시려고요? 한 10% 정도도 담고 싶은데 얼마에 매수 더 10% 하면 되겠습니까? 아까 매수하신 지금 오전에- 가격대 정도 괜찮은데 일단 16,200원 정도 자리에서 예. 16,850원 매수하신 자리 구간 뭐 얼마 차이는 오늘 안 나요. 아까 오전에 사실. 매수했으면 됐다 그지? 일단 이 자리쯤에서 좀 모아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16,000원 정도에서. 예, 그리고 제가 목표가는 전문가님 네. 한 24,000원에서 25,000원 정도 보고 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너무 목표를 많이 잡았는가요? 목표가는 사실 조금은 뭐랄까요? 뭐 상승은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예. 상승할 수 있겠지만 일단 기술적인 보이는 그런 부분 조금의 목표가는 보수적으로 저는 잡는 편이거든요. 예, 저 한 1년 봤습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는 매물대 2만 원 구간 있잖아요. 2만 원이요? 저 정도 가면은 일단 어느 정도는 좀 줄이실 필요는 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는 좀 가져가 보시는 그런 전략. 일반적으로 신고가를 달성하면 뭐 한 번에 가지 않아요. 여기도 뭐 앞선 그림에서 나오지만 신고가 달성하고 한 쉬었다가 신고가 달성하고 쉬었다가 이렇게 가죠. 예. 네, 이 자리를 좀 놓치게 되면 안타까운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기계적으로 하는 게 사실 제일 좋거든요. 2만 원짜리 가면은 일부 비중 축소하고 나머지는 예. 좀 끌어가 보고 5일선 이탈되면 던지고 다시 흐름 잡고 이걸 좀 반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은 그렇게 나쁜 종목은 아니죠? 종목은 괜찮습니다. 뭐 기업 정보나 이런 부분도 괜찮고 수급도 굉장히 괜찮아요. 예. 일단 시간적으로 조금 끌어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 시간은 제가 한 1년 보고 했습니다. 1년까지도 안 기다리셔도 될 것 같은데 그래요? 일단은 뭐 지금 기술적인 상황에서는 분명히 뭐 금방 갈 거예요. 근데 시장 영향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1년 조금 확실하게 말씀은 안 드린 거거든요. 예. 네, 일단은 기술적으로 이 종목의 이 흐름을 봤을 때는
뭐 몇 개월 안 걸립니다. 반년 2만 안에도 원 갈 수 보다 몇 있는데 개월 안 걸리면 오겠네, 그지요? 반년 정도면 갈 수 그래. 있는데 일단 시장 상황이 만약에 좋지 않다면 이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거니까 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린플러스까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1시간 동안 최충성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저희 유튜브 채팅방에도 말이 필요 없다, 수익으로 말하다 충성 이렇게 보내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수익 많이 내고 싶으신 분들 최충성 위원님에게 도움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0082번 문자 보내실 때 최충성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참여 가능한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니까요. 들어오셔서 같이 매매하시면서 수익 많이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해주신 최충성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감 2박 60분의 승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